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입니다. 오늘도 혼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르토에서 나온 35021 미하엘 비트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듦새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퀄리티의 인형이고요. 다듬을 때는 보통은 발 밑에다가 게이트를 많이 두시는데 인형의 최소한의 작업, 그 다음에 손실이 없게끔 하시려고 목 뒤쪽에다가 게이트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을 굉장히 좋은 레진을 쓰고 계셔서 가공성도 좋고 미세한 부분이 나올 때에도 정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트만이 턱 밑에 흉터가 있는데 웬만한 사진에 다 저 부분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아토에서 만드실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 실리콘 부분이 잘못됐는지 덩어리가 크게 나와 있어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8mm 정도로 구멍을 뚫어서 얼굴 색칠할 때 받침대에 끼워서 쓸 수 있도록 0.8mm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의 견장 부분은 저 제품을 만약에 만드실 분들은 칼로 가공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붙여서 작업했습니다. 예전에는 팔 부분이랑 몸 부분 따로따로 칠했었는데 왠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붙여놓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다 마친 상태고요. 원래는 총도 한 자루 들어있는데 그거는 칠하지 않았고요. 비트만 요거 칠할 때는 블랙으로 먼저 밑에서 위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회색을 위에서 아래로 뿌렸습니다. 얼굴을 지금 칠하고 있는 색깔은 서페이서인데 레드 브라운입니다. 전에 제가 블랙을 놓고 칠했을 때랑 이 브라운 계열을 놓고 칠했을 때 브라운 계열로 놓고 칠했을 때가 조금 더 얼굴이 부드럽게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 계열로 살색이나 구두 색깔은 이 색깔을 먼저 칠하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늘 칠하는 색깔 아시죠? 그 살몬, 로즈 살몬인가요? 그 계열 색깔도 당연히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컬러 차트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완료.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색깔을 위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위에 광대 윗부분하고 인중 부분 등등의 빛이 약간 밝게 나오죠. 저 부분을 먼저 그리듯이 칠해줍니다. 빛이 닿는 부분을요. 저 얼굴의 굴곡을 보시면은 그 서페이서를 칠해놓고 무광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빛이 닿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살색을 칠해주는 거죠.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서양인 계열에서는 저런 식으로 얼굴에 그 살몬 색깔 비슷한 계열로 칠해주는 게 좀 붉고죽죽하게 잘 보일 거고요. 동양인들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색깔보다는 누런빛이 많이 도는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 팔 따로 되어 있어서 색깔을 다시 희석해서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붙여놓으니까 이런 점은 좋네요. 목 뒷부분도 먼저 색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광대 윗부분, 그 다음에 관자놀이 밑에 부분, 그런 부분도 각도가 위쪽을 향하기 때문에 저렇게 먼저 칠해 주시면 광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갸루상, 우리 초반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갸루상처럼 모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런 식으로 칠하시면 좋습니다. 그 귀 밑에 라인은 왜 밝게 칠했냐면 그쪽도 그 음식을 씹어 먹거나 하면은 집에서 저녁 식사하실 때
음식을 씹으실 때 그 턱 뒷부분을 한번 손을 갖다 대고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움찔움찔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비트만은 서양인 치고는 얼굴이 뭐 서양인 치고는 아니라 갸름한 얼굴 형태는 아니고 약간 그 턱 부분이 발달한 약간 턱이 발달한 스타일의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강조를 해주게 되면은 비트만의 인상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얼굴에 덩어리가 나왔을 때 눈을 칠해도 되고 눈을 먼저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먼저 칠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건 순서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쪽 얼굴을 먼저 칠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저도 마음이 급할 때는 그냥 칠하곤 합니다. 지금은 먼저 베이스가 되는 살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레드 브라운, 점원 레드 브라운 서페이서와 비슷한 짙은 색깔을 함께 섞어가면서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밝은 색깔은 브라운 로즈 컬러랑 살몬 로즈 밝은 색깔을 둘이 섞어가면서 중간 톤을 또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톤을 쪼개주는 상태인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리고 홍조띤 느낌을 내줄 때는 플랫 레드를 사용해 주시면은 핏빛 느낌이 잘 나고요. 저거는 원색으로 쓰시게 되면은 너무 튀게 되니까 아주 연하게 섞어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홍조띤 느낌을 칠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저 홍조띤 느낌을 묽게 칠하시게 되면은 마르면서 테두리에 선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커버해 주시면서 칠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칠했던 색깔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면을 쪼개고 있고요. 지금 붓 사용하는 것도 잘 보시면은 붓의 옆면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붓 끝으로 3,5대 1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16대 1이나 조금 큰 스케일의 인형을 칠하실 때는 닿는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붓끝도 넓은 면에서부터 점점점 좁은 면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세밀한 작업하실 때는 붓끝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짙은 갈색, 그 블랙 브라운 계열로 눈 색깔 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왼쪽 오른쪽 그 동공이나 시커먼 눈동자를 찍어주는 게 대칭으로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게 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고요. 잠깐 보셨지만 인상이 살짝 나오죠. 비트만이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인상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턱 관절이나 그 다음에 광대 부분, 볼살 이런 것들이 여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인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여서 칠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 얼굴 부분, 특히 볼 부분이 그 약간 볼록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늘 그냥 얼굴을 칠하는 스타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상이 나오고 있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그러합니다. 아까 홍조띤 색깔 플랫 레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밑색이 덮이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플랫 레드 색깔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많이 덮었다 싶으면은 조금씩 더 얹어가면서 그 홍조띤 느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면 되죠. 지금도 보시면은 붓 끝을 보시면은 처음에 칠할 때보다 붓 끝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두운 색, 그 다음에 중간 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밝은 색, 그러면서 점점점 붓 끝은 밝은 색깔로 바뀌게 되죠. 면도 더 다양해지고 굴곡도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눈썹이나 이런 거 칠할 때
너무 짙은 색깔, 시커먼 색깔, 눈썹은 까매라고 생각해서 검은색을 쓰시게 되면 그 세 개의 단계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눈썹과 눈만 튀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로 겪어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조금 잔인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겪어보시면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 인간이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칠하는 거 점점 보시면은 밝은 색을 위해서 덮죠. 저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죠. 아까보다 붓끝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점점점 면을 쪼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밝아지게 되면은 붓끝이 피사체에 닿는 부분 면적이 점점점 줄게 돼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전면적으로 깔리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콘트라스트 심하게 날려버려서 아예 얼굴 허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하얀 포인트는 점점점 작은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붓 옆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펑펑 찍죠, 지금도. 붓이 쑥 지나가면서 면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 같은 거 그릴 때, 아이라인 그릴 때는 얇은 라인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화이트 계열이나 하이라이트를 주는 얼굴에 동글동글한 면이나 옷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넓은 면들을 표현할 때에는 붓끝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홍조띤 레드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위에 발라주면서 홍조띤 위치를 조금씩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 색깔이 좋은 게 홍조띤 느낌하고 입술의 붉은 부분을 함께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컬러입니다. 아주 미세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통 쓰시면은 한 10년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약 정신에 입각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계열 말고 다른 레드도 있는데 얼굴 색깔과는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 레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붓끝이 점점 하얘지고 있죠. 거의 뭐 지금은 화이트에 가깝지는 않지만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정도의 색깔입니다. 여기서 그 눈 밑에 애교살 부분 칠하다가 극심한 삑사리가 나요. 원래는 붓끝을 예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휴지에다가 한번 문질러주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걸 깜빡 잊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땐 다시 칠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지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포인트가 찍혔죠. 붓을 휴지에다가 이렇게 닦아주고 작업하는 걸 까먹은 거죠. 눈을 다시 그려주고 있는데 저러면서 인상이 또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가 3~5대 1이나 작은 스케일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서도 밝은 부분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기는 조금 어렵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쯤에는 내가 인상을 제대로 잡았나?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를 계속 칠하고 아까 눈 찍을 때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다시 그린 이후에 점점 인상이 급변을 했거든요.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자꾸 되뇌이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실수한 부분 아니면 인상이 조금 덜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커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도 칠했다가 밝은 색도 칠했다가 면을 저기서 쪼개면서 인상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죠. 저런 작업을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양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지금 붓 색깔이 다시 밝아졌죠?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는 한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양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다양한 색깔을 쓰시게 되면은 인형 칠하실 때 원래 그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포인트가 되는 컬러, 예를 들어서 눈 밑에 그 푸른색 기운이 도는, 그 다음에 수염 깎았을 때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팔레트에서도 별도로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 섞였을 때 내가 피사체에 발라놓은 색깔과 비슷하다 라는 거를,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을 섞어서 수염을 만들었다 라는 걸 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뚜껑 덮어 놓고 한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하얗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부지부지간에 색을 섞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숙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숙달은 안 되었지만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지금 계속 인상을 다잡아 보고 있고, 뭔가 째려보는 느낌도 나고. 근데 이때는 처음에 비트만의 흑백 사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인상을 계속 표현을 하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 얘기는 사진을 계속 안 본 거죠. 눈썹이 약간 찍혀 올라가고 부리부리한 눈이야 라는 그 첫인상만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의 자세, 뭐랄까 좀 아쉽다? 비트만 사진을 보면서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요 시점에서는. 왜냐면 점점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 되었지 비트만의 얼굴은 약간 거리가 생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면이 덜 쪼개졌거나 단계가 갑자기 꺾인다거나,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하다거나 할 때에 저런 부분에 터치로 계속해서 면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 볼 윗부분, 광대 아랫부분도 면이 조금 갑자기 꺾이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계속 손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칠했건 이제 여러분들이 채색을 하셨을 때도 심취해서 칠하시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쉬었다가 칠한 걸 보시면은 튀는 부분이 생겨요. 그 튀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봐도 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쉬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얼굴 5개를 칠해야 된다. 그럼 5개를 쭉 연달아 칠하다 보면은 첫 번에 했던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숙달되고 습관처럼 스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캐치해서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토 쪽에서 제공받은 이미지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비트만이 정비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만이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저게 그 비트만이 입었던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색깔이 블랙인데 점점점 그 옷 재질이나 천 재질 때문에 빛바랜 색깔, 그 다음에 천들도 아시겠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누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염료들이 빠져나가면서 색깔이 약간 보랏빛도 나고 블루 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블루기가 도는 그레이를 기본 베이스의 색깔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옷을 왜 지금 칠해봤냐면, 얼굴은 제가 갑자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눈이 약간 뭐랄까요, 비트만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그래서 옷을 칠하면은 조금 그게 상쇄돼서 얼굴이 제대로 보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옷을 먼저 칠해본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칠하면서도 자꾸 오버랩 됐던
양반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양반이 누구냐면, 저는 칠하면서도 그 볼이 점점 갸름해지고 눈도 약간씩 작아지고 이러면서 떠오른 얼굴이 바로 이 양반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노튼이 자꾸 떠올라서 인상이 자꾸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칠해야 되나?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제품이 비트만으로 나왔는데 에드워드 노튼을 칠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하자 했다가 사실 하루 지나고 다시 봤는데 더 에드워드 노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눈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1시간 가까이 노력했던 것보다는 비트만의 인상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좀 강한 눈을 가지고 있죠, 비트만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썹도 더 치켜 올려 뜰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주고,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잡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턱 부분,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다가 조금 어두운 색깔을 깔아줬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턱 부분이 훨씬 더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에드워드 노튼처럼 얼굴이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약간은 넙대대한 스타일의 서양인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비트만이 가지고 있는 볼 부분을 강조해주면서 덩어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눈 부분 더 부리부리하게 해주고 눈알도 더 크게 다시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보다는 좀 오버로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꺼풀에다 눈을 그리는 거죠. 이게 아크릴이 재밌는 부분이 저런 거죠. 저런 식으로 오버로 페인팅을 해도 인상을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 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페인팅을 저렇게 속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보다 눈이 훨씬 부리부리해졌죠. 이때는 비트만 사진을 아예 펼쳐놓고 보면서 칠했습니다. 최대한 인상을 가깝게 만들려고요. 비트만 사진을 보면은 인상을 시종일관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미간이 이렇게 좁혀들면서 그 갈매기 눈썹처럼 휘어지는 그런 눈썹을 갖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 밑 부분, 인중 부분도 다시 칠해주고, 거의 새로 칠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본 베이스의 덩어리감은 다 잡아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색깔을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 색깔 몇 개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색을 조색할 때에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색수를 조금 줄이시고 포인트 컬러들만 별도로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얼굴 인상 다시 잡을 때는 좀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눈이 좀 부리부리하게 나와서 먼저 칠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잘 잡혔다 하고 마무리를 짓기는 했죠. 인상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를 닮은 사람을 칠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얼굴 조용하고 이런 얘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갸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만 수치상으로 그거를 비율을 재보면은 굉장히 넓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받았을 때의 감성적인 부분도 얼마나 잘 녹여뜨려서 조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합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플랫레드 사용해서 볼 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다시 똑같이 면을 또 칠했으면, 어두운 색을 칠해줬으면 면을 다시 한번 쪼개주고,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면을 계속해서 쪼개주고 있는 상태죠. 앞부분에서 보셨던 작업과 동일한데, 이번에는 눈이 부리부리한 상태이고, 아까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결국에는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인상을 잡는 교본대로 칠했던 얼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면을 쪼개줬습니다. 이게 아토에서 비트만 장례로는 제일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쁘고 지금 사무실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사진도 그냥 폰카로 찍었더니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조만간 요거 그 옷 부분 칠하는 것도 영상에 또 담아 놓긴 했는데, 그거 영상 편집해서 올릴 때쯤에는 스튜디오 샷을 다시 한번 찍어서 여기에 제공을 해드리지 않을까. 또 제공이라고 얘기를 쓰니까 또 댓글 다르셨던 분이 생각이 나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 부분, 인상 계속 잡고 있고, 지금은 흉터 부분, 저 부분에 흉터가 있었죠. 흉터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아마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 흉터가 오래돼도 뻘겋게 남아있는 흉터 있잖아요. 그런 흉터였던 것 같아요. 비트만이 오래 살질 못해서 전쟁 상태에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머리 좀 치워라. 이런 식으로 인상을 잡아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3호 인형 칠하는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둘이서 떠들다가 혼자 떠드니까 역시 힘드네요. 30분 가까이 혼자 떠들래니. 자, 인상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부리부리 박사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일단 완성을 하고 폰카로 찍은 거니까 나중에 스튜디오 샷 찍은 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